안녕하세요. 사연TV입니다. 오늘 사연은 완벽한 효자로 보였던 아들의 충격적인 정체가 드러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서울 노원구에 사는 76세 이철수 할아버지입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5년 전 아내를 여의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노원구 아파트 한 채와 예금 5억 원이 있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해서 모은 재산이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에게는 45세 아들 민석이 있었습니다. 민석은 결혼해서 아내, 두 자녀와 함께 일산에 살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효자였습니다. 매일 아침 아버지께 전화했습니다. 건강은 괜찮은지, 식사는 하셨는지 물었습니다. 주 3회는 노원까지 찾아와 아버지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병원 진료가 있으면 반차를 내고 동행했습니다. 명절에는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음식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용돈도 매달 50만 원씩 드렸습니다. 철수 할아버지가 돈 있다고 사양해도 민석은 꼭 드렸습니다. 아파트 관리도 도와줬습니다. 전구 갈아 끼우기, 싱크대 수리, 도배업체 연결까지 챙겼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친구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친구들도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민석의 질문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통장 비밀번호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기억 못하시면 돈을 못 찾을까봐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인감도장은 어디에 보관하냐고 물었습니다. 중요한 거니까 자신이 보관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자고 했습니다. 아파트 시세도 확인하고 혹시 모를 법적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자고 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아들이 자신을 걱정해서 그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질문이 점점 잦아졌습니다. 예금이 어느 은행에 얼마나 있는지, 적금은 언제 만기인지, 보험은 어떤 게 있는지 세세하게 물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조금 불편했지만 아들이니까 알려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석이 은행에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정기예금 금리가 낮으니 더 좋은 상품으로 갈아타자고 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따라갔습니다. 은행 직원이 여러 상품을 설명했습니다. 민석이 옆에서 적극적으로 질문했습니다. 그날은 상담만 하고 돌아왔습니다. 민석은 다음에 다시 와서 처리하자고 했습니다. 2주 후 철수 할아버지는 혼자 은행에 갔습니다. 예금 잔액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창구 직원이 통장을 확인하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직원이 물었습니다. 최근에 큰 금액을 출금하셨냐고 물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출금한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3주 전에 2억 원이 이체됐다고 했습니다. 이체받은 사람은 아들 민석이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은 이체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직원이 거래 내역을 더 조회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최근 3년간 총 2억 8천만 원이 민석 계좌로 이체됐습니다. 한 번에 큰 금액이 아니라 조금씩 나눠서 이체됐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가 빠져나갔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자신은 한 번도 승인한 적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서류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몇 장의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2년 전 민석이 가져온 서류들이었습니다. 금융상품 가입 동의서라고 했던 서류들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계좌이체 동의서였습니다. 철수 할아버지가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던 서류들이었습니다. 민석은 아버지를 속인 것이었습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라고 거짓말하고 실제로는 자신에게 돈을 이체하는 서류에 서명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배신감에 몸이 떨렸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아들이 자신을 속이고 돈을 빼돌렸습니다. 그날 저녁 민석이 평소처럼 찾아왔습니다. 밝은 얼굴로 저녁 식사 챙겨 드셨냐고 물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오늘 은행 다녀왔다고 2억 8천이 내 계좌로 들어간 게 보이던데 설명 좀 해보라고 말했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민석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건강이 나빠지시면 돈을 못 찾으실까봐 미리 옮겨둔 거라고 했습니다. 상속세도 절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되물었습니다. 그럼 왜 미리 말 안 했냐고, 왜 몰래 빼돌렸냐고 물었습니다. 민석은 변명했습니다. 말씀드리면 거절하실 것 같았다고, 아버지를 위한 거였다고 말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화가 났습니다. 아들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한 거였냐고, 그 돈으로 뭐 했냐고 물었습니다. 민석은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인정했습니다. 일부는 주식 투자에 썼고 일부는 자녀 교육비에 썼다고 말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참담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노후 자금을 몰래 빼돌려 자기 용도로 쓴 것이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말했습니다. 당장 돌려놓으라고, 3년간 빼간 돈 전부 돌려놓으라고 했습니다. 민석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다고, 주식에 묶여있는 돈도 있고 이미 쓴 돈도 있다고 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2주 안에 전액 돌려놓으라고,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석은 아버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자신이 범죄자가 된다고, 가족이 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철수 할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그건 내가 생각할 문제라고, 2주 안에 돌려놓으라고 다시 말했습니다. 민석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2주 후 민석은 돈을 돌려놨습니다. 주식을 급히 팔고 아내 명의 예금까지 끌어모아 2억 8천만 원을 마련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은행에서 입금을 확인했습니다. 돈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민석은 전보다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겉으로는 받아들이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민석이 가져온 음식도 예전처럼 맛있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함께 나누는 대화도 어색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아들을 볼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저 웃는 얼굴 뒤에 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또 자신을 속이려는 건 아닐까? 통장은 민석이 모르는 다른 은행으로 옮겼습니다. 비밀번호도 바꿨습니다. 인감도장도 숨겨뒀습니다. 친구들에게 더 이상 아들 자랑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식 믿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민석은 여전히 주 23회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용돈도 드리고 병원도 동행합니다. 하지만 예전 같지 않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아들과 대화할 때 조심스럽습니다. 재산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재산 관련 질문을 하면 얼버무립니다. 민석도 아버지가 자신을 경계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행동합니다. 재산 이야기는 꺼내지 않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가끔 생각합니다. 아들을 완전히 용서해야 할까? 돈은 돌려받았으니 이제 관계를 회복해야 할까?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한번 깨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민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자신을 예전처럼 믿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손주들은 여전히 할아버지를 좋아합니다. 할아버지 집에 오는 걸 좋아하고 할아버지가 해주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손주들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아버지인 민석 때문에 손주들을 멀리할 수는 없으니까요. 작년에 철수 할아버지가 크게 아팠습니다. 폐렴으로 2주간 입원했습니다. 민석은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간병을 도왔고 퇴원 후에도 일주일간 아버지 집에 머물며 돌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철수 할아버지는 조금 마음이 풀렸습니다. 아들이 정말 뉘우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최근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재산은 아들과 손주들에게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몫은 조금 줄이고 손주들 몫을 늘렸습니다. 민석은 그 사실을 모릅니다. 알게 되면 또 서운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철수 할아버지는 이게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뢰는 쌓는데 오래 걸리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민석은 3년간 아버지를 속이고 2억 8천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돈은 돌려줬지만 신뢰는 돌려주지 못했습니다. 완벽한 효자처럼 보였지만
그 뒤에는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돈을 돌려받았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의심하며 살아야 하는 노년이 슬픕니다. 민석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순간의 욕심으로 아버지와의 관계를 망쳤습니다. 돈을 돌려줬지만 사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5년이 지났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합니다. 앞으로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지 모릅니다. 한번 깨진 신뢰는 그렇게 오래 상처로 남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족이 재산 때문에 이상한 행동을 한다면 외면하지 마세요. 작은 의심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재산을 탐내는 것은 결국 관계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사연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